놀라운 사실 하나가 제 연구실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고문서실에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줄의 각주가 마치 폭탄처럼 제 학문적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그 낡은 문서를 만지작거리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로즈이며 케임브리지 대학 식물학과의 식물문화사 박사이며 교수입니다. 문화를 가로지르는 식물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히비스커스 종의 문화적 의미에 관한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자료를 찾고 있던 순간 예상치 못한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연구 조교인 마이클이 넘겨준 문서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18세기 식물학자의 개인 일지 속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였습니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한국에서는 무궁화라 불리며 국화로 여겨짐. 남궁옥이라는 인물이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됨. 단 한 줄의 문장이 수많은 질문을 제 머릿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마셨던 히비스커스 차에서 시작해 전 세계의 히비스커스 속 식물들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해왔지만 동아시아의 사례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궁옥이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이 남궁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케임브리지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남궁옥이라는 인물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한국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무궁화, 그리고 히비스커스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흐드러진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넘은 시간.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미스터리 영화의 첫 장면을 목격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장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윌리엄,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야겠어요. 윌리엄 교수의 놀란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갑작스러운데. 무슨 일이죠? 히비스커스의 문화사가 저를 한국으로 부르고 있어요. 제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학문적 직관은 때로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죠. 다녀오세요. 그렇게 서둘러 짐을 꾸리고 한국국립생물자원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빠른 답변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고 심지어 공항 픽업까지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줄의 각주가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끌고 있었고 저는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의 봄바람은 아직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긴 비행 후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로 제 마음은 벌써 들떠 있었습니다. 로즈 교수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첫 인상에서부터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엘리자베스 로즈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메일에 언급하신 남궁옥 선생과 무궁화에 관한 연구.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공항을 나서 그의 차에 탑승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발견한 각주와 그로 인해 시작된 이 갑작스러운 여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열심히 듣더니 갑자기 차를 도로 옆에 세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남궁옥 선생의 유품 중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잊혀져 있던 자료들이죠.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남궁옥 선생이 직접 쓴 식물학 노트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트에는 이집트의 히비스커스에 관한 언급과 함께 케임브리지의 식물학자와 주고받은 편지 초안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식물학자라고요?
누구와의 편지인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방문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 너무 기묘한 우연 아닌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궁옥이라는 인물과 히비스커스 무궁화를 향한 그의 열정, 그리고 100년 전 케임브리지와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호텔에 도착하기 전 박 박사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오시면 남궁옥 선생의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활동의 증거입니다. 그의 무궁화 연구는 단순한 식물학적 관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제 방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 풍경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가까웠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단순한 식물학 연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생물자원관의 특별 연구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낡은 문서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고 박지원 박사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의 초기 자료들입니다. 대부분은 공개된 적이 없는 것들이죠.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궁옥의 필체는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863년 서울 정동 외송골에서 태어나 12명의 형제자매 중 막내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놀라운 지적 능력을 보였죠.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상된 식물 표본 한 장과 그 옆에 놓인 메모였습니다. 이것은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궁옥 선생이 수집한 초기 무궁화 표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메모는 그의 식물학적 관찰입니다. 메모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궁옥은 단순히 무궁화를 민족의 상징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무궁화의 생존력과 적응력에 주목했고 이를 조선의 역사와 연결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라 진정한 학자였던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웃으며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자료입니다. 그것은 1890년대 남궁옥이 유럽과 홍콩 체류 중에 쓴 일기였습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하며 선진 문물을 접했고 특히 각국의 식물원과 연구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박 박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식물학 연구소 방문, 히비스커스 종의 다양성과 문화적 활용에 관한 강연 참석, 우리의 무궁화와 이집트의 히비스커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 추후 연구 교류 약속.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발견이에요. 남궁옥 선생이 실제로 케임브리지를 방문했다는 증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인 식물학자와 주고받은 편지의 초안이 있습니다. 그 식물학자의 이름이. 그가 말을 멈추고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조금 손상되어 완전히 판독하기 어렵습니다만 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성이 로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 조상이 남궁옥 선생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로즈 교수님 가문에 식물학자가 있었나요? 제 증조 할아버지 윌리엄 로즈는 케임브리지에서 식물학을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궁옥과 제 증조 할아버지의 가능한 연결고리. 이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대화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고문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는 오늘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남궁옥 선생의 개화기 활동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문서관의 특별 열람실에서 박 박사는 일련의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급변하던 조선의 상황 속에서 남궁옥의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에 참여했고 독립신문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근대적 계몽운동을 이끌었죠.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히비스커스 씨앗이 들어있던 봉투였고 그 위에는 희미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히비스커스 종자. 교수의 조언대로 온도와 습도 조절하여 재배 시도할 것. 무궁화와의 교배 가능성 탐구. 이것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분명 제 증조 할아버지와 남궁옥 사이의 연결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의 연구는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즈 교수님,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독립운동가였고 그의 무궁화 연구는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외국 학자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은 한국 역사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남궁옥이 한성부 토목국장으로 일하며 개선했던 도시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도시계획 흔적을 따라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이 역사적 인물에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개화기의 선구자였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그 노력의 상징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흥분과 책임감이 교차했고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학교터를 방문한 날, 저는 남궁옥 선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깊이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1908년 무렵 그가 직접 설립하고 가르쳤던 학교의 흔적을 찾아 박 박사와 함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흥화학교터입니다. 박 박사가 낡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현재는 작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입구에 작은 기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의 교육 기록입니다. 그는 20여 개 과목을 직접 가르쳤고 특히 영어, 한국어 문법, 역사, 그리고 무궁화 재배법까지 다양한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표지판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는 한국어로 도움이 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노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남궁옥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저희 집에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글씨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노인의 초대로 그의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액자 안에는 기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남궁옥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기를 항상 바라셨대요. 특히 외국어와 과학교육에 큰 열정을 보이셨고요. 노인은 차를 내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교육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남궁옥 선생이 외국 학자들과 교류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온 씨앗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무궁화와 비교 실험을 하게 하셨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 증조 할아버지와의 연결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노인의 집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당시 다른 교육자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실험 정신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노래와 놀이를 통한 교육, 현장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무궁화 재배를 통한 과학교육이 특징이었죠. 오후에 우리는 남궁옥 선생이 저술한 교과서들의 복사본을 볼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어문법과 가정교육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서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며
박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홍천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궁옥 선생이 말년에 무궁화 보급에 전념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100년 전의 역사적 인물과 저를 연결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계속해서 이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세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왜 하필 홍천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홍천으로 내려와 화촌면 구성포리에 정착했죠. 겉으로는 은퇴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궁화 보급이라는 상징적인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의 무궁화 보급을 위해 묘포장을 만들어 10만 주를 심었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10만 주를 빼앗겼고 불태워졌다고 해요. 선생님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 노래를 작사하셨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도 창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시간여의 여정 끝에 우리는 홍천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그루의 오래된 무궁화 나무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아직 꽃이 피기에는 이른 계절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곳이 남궁옥 선생의 옛집터입니다. 박 박사가 가리킨 곳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한옥이었습니다. 현재는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입구에는 호는 한서, 무궁화와 함께한 교육자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침침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국에서 오신 로즈 교수님이신가요? 네, 김 관장님. 전화로 말씀드렸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학자입니다. 김 관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남궁옥 선생님과 외국학자의 인연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다니. 그는 천천히 기념관 안쪽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남궁옥의 생애를 담은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홍천 시기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무궁화 10만 그루 심기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학교마다 마을마다 무궁화를 심으며 민족 정신을 일깨우셨죠. 한쪽 벽에는 손때가 묻은 농사 일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지에는 무궁화 재배에 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때때로 암호처럼 보이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지는 겉으로는 단순한 농사 기록이지만 사실은 독립운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관장님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새 무궁화 묘목 50그루를 서쪽 밭에 심었다는 기록은 사실. 새로운 독립운동 책자 50부를 서쪽 마을에 배포했다는 의미였죠.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며 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익숙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케임브리지라고 적혀 있어요. 박 박사와 김 관장님이 놀란 눈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920년 5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편지. 알 교수의 히비스커스 연구 진전. 우리의 무궁화 종자가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함. 민족의 꽃이 만국에 알려질 날이 오기를. 알 교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윌리엄 로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홍천에 계신 동안 남궁옥 선생님은 종종 외국에서 온 편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외국 친구와의 서신 교환으로만 알았지만 그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시되지 않은 자료가 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 중인 것들인데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기념관 뒤편의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할아버지가 남궁옥 선생님의 제자였을 때 맡아두셨던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영어로 쓰여 있었고 윌리엄 로즈, 케임브리지 유너버서티라는 발신인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남궁옥에게 히비스커스 연구의 진전을 알리며 특히 무궁화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 적응력에 관한 발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연민을 표합니다. 과학은 국경을 초월하며 우리의 연구가 언젠가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100년 전 제 증조 할아버지와 남궁옥 선생은 단순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더 깊은 인간적 유대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무궁화 씨앗으로 보이는 작은 씨앗들이 담겨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날 무궁화의 씨앗, 자유조선의 상징으로 케임브리지에 이를 심어주기를. 남궁옥. 김 관장님은 제게 이 천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수님께 속합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주십시오. 저는 천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이 모든 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남궁옥 선생과 제 증조 할아버지가 나눈 학문적, 인간적 유대,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유산이 제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방문해야 합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돌아가신 곳, 그리고 가장 많은 무궁화를 심으셨던 홍천 노천리로 가봅시다. 해가 서서히 산봉우리 너머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노천리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무궁화 숲속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박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남궁옥 선생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묘소 앞에 서니 이 여정의 무게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묘비에는 한국교육의 선구자 한서 남궁옥 선생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그루의 무궁화 나무가 묘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무궁화들은 모두 선생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들의 자손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이곳은 무궁화꽃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남궁옥 선생과 제 증조 할아버지가 저를 통해 다시 만난 것 같은 신비로운 인연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외국인은 교수님이 처음입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께서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셨을까요? 해가 완전히 저문 후 우리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즈 교수님께서도 영국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졌군요. 저는 손에 든 따뜻한 차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남궁옥 선생님과 제 증조 할아버지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별빛 아래 우리는 이번 여정의 발견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무궁화의 유전학적 연구와 남궁옥 선생의 교육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박 박사와 나눈 대화는 이 여정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무궁화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려 하셨지만 동시에 학자로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과 윌리엄 로즈 교수님의 교류가 가진 진정한 가치죠. 서울에 도착한 저녁, 우리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박사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제작된 무궁화 모티프의 책갈피였습니다. 이건 우리 연구팀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무궁화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받았습니다. 천주머니의 씨앗들은 특별 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남궁옥과 제 증조 할아버지 사이의 편지 복사본과 사진들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로즈 교수님, 이 연구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될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학술 논문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남궁옥 선생과 제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식물원의 무궁화 정원을 조성하고 싶어요. 남궁옥 가든이라고 이름 붙여서 영국 사람들도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그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게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우리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히비스커스 연구자가 아니라 역사의 다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산과 강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손에 쥔 천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씨앗들은 단순한 식물의 씨가 아니라 역사와 희망, 그리고 두 나라 학자들의 우정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무궁화는 결코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궁옥 선생님.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초여름의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거의 완성된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학장님이 찾으셨어요. 연구 조교인 마이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가겠다고 전해줘.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남궁옥 선생과 윌리엄 로즈의 편지 복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아카이브를 뒤져 제 증조 할아버지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낸 덕분에 두 사람의 교류가 단발성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장실로 가는 길에 식물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한 구석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을 심은 작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이곳을 지나며 그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로즈 교수, 들어오세요. 학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학장님뿐만 아니라 교수진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박지원 박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반가움에 외쳤습니다. 박지원 박사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장님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로즈 교수, 당신의 한국 연구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남궁옥 선생과 윌리엄 로즈 사이의 연결고리 발견은 식물학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장님은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궁화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로 했죠. 박 박사님이 한국 측 책임자로, 그리고 당신이 우리 측 책임자로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궁화의 유전학적 연구와 함께 남궁옥 선생과 윌리엄 로즈 교수의 학문적 교류를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분야가 결합된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박사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최근에 발견된 남궁옥 선생의 또 다른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수님께 전해드리고 싶어 직접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심스럽게 보존 처리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1925년 12월 남궁옥 선생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로즈 교수께 지난 10년간의 교류는 제 인생의 큰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한 무궁화의 비밀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독립국가의 국화로서 무궁화가 당당히 피어날 그날을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씨앗은 때로는 수십 년을 땅속에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에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후손과 나의 제자들이 그 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벗, 남궁옥 드림. 눈물이 제 시야를 흐렸습니다. 100년 전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케임브리지 대학 식물원의 새로운 구역이 공식적으로 개장되었습니다. 남궁옥 가든이라는 이름의 이 특별한 정원은 한국의 무궁화는 물론 세계 각국의 히비스커스 종을 함께 전시하며 식물학과 인류 역사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개장식에는 영국과 한국의 학자들은 물론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남궁옥 선생의 후손들과 제 가족이 함께 자리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개장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 나라, 두 학자, 그리고 한 위대한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를 통해 민족 정신과 교육의 가치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이어받아 문화와 학문의 교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제일 먼저 피어난 무궁화 앞에서 리본 커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꽃은 바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건너 전해진 생명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정원 한쪽에 자리한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남궁옥 선생과 윌리엄 로즈의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편지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죠? 박 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먼지 쌓인 문서 속 한 줄의 각주로부터.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기묘한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그토록 그리던 자유국가의 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죠. 정원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무궁화 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투명한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이제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인내와 희망,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무궁화의 비밀 남궁옥과 윌리엄 로즈의 잊혀진 교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서문을 쓰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술 연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전 시작된 대화의 연속이자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무엇보다 꺼지지 않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말씀처럼 무궁화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작은 각주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궁화처럼 인간의 지식과 연대의 힘은 국경과 시간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피어난다는 것을. 무궁화의 비밀은 이제 밝혀졌지만 그 꽃이 품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이 유언으로 내가 죽거던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 밑에다 묻어서 거름이나 되게 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나라와 무궁화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요? 우리 후손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은 반드시 독립할 것을 암시하는 말로 나는 독립을 못 보고 너희는 볼 것이다. 독립 이후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남기셨다고 해요.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